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세이아 제7권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우스에게 가다, 제8권 오디세우스가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에 머물다, 제9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들, 키클롭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오디세우스는 드디어 그의 귀향을 도울 파이아케스 쪽의 알키노우스에게 갑니다. 알키노우스의 딸 나우시카가 준 옷을 입고 물동이를 든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아테나를 따라 파이아케스 쪽 나라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아테나는 소녀의 모습으로 오디세우스에게 알키노스의 궁전에 가게 되면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리고 알키노스와 그의 아내 아레테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특히 나우시카도 말했듯이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려면 알키노스보다 그의 아내 아레테에게 탄원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녀는 또한 분별력이 뛰어나 그녀가 마음속으로 호의를 가지면 남자들을 위해서도 분쟁을 해결해준답니다. 그녀가 그대에게 마음속으로 호의를 가지면 그때는 가족들을 만나보고 지붕이 높다란 집과 그대의 고향 땅에 닿을 희망이 있어요. 궁전 안으로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궁전의 풍요로운 풍경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나우시카와 아테나의 조언에 따라 왕비 아레테에게 탄원합니다. 이때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연장자가 나서서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의 나그네 환대 문화는 멀리서 온 손님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1200년경입니다. 인간다움과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리스 세계에 구현되는 현상은 나그네 환대 문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권에 나오는 키클롭스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왔을 나그네에게는 먹을 것과 잠자리가 가장 필요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를 묻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과 잠자리를 먼저 베푸는 것을 문명의 척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파이아키스 쪽 나라에 오기 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8년 전 칼립소의 섬에 도착해서 이후 7년 동안 붙들려 있었고 8년째 된 해에야 칼립소의 섬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이 보낸 폭풍 때문에 타고 온 뗏목이 부서져서 파이아키스 쪽의 나라까지 오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우시카가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준 덕분에 궁전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파이아키스 쪽의 나라에서 하룻밤을 잘 먹고 잘 잔 후에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우스가 그를 위해 베푼 연회에 참석합니다. 알키노우스는 충분한 음식을 마련해서 오디세우스를 호송해줄 사람들을 잘 먹게 합니다. 먼 길을 배를 몰아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테나는 파이아케스 쪽 사람들이 오디세우스에게 호의를 갖고 잘 호송해주도록 그의 외모를 돋보이게 꾸며줍니다. 알키노우스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연회를 준비하면서 음유 시인을 불러서 노래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연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인 데모도코스는 그 당시 가장 잘 알려졌을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의 한 대목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남자들의 위대한 행적을, 당시 명성이 넓은 하늘에까지 닿았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오디세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사이의 말다툼을 노래하도록 무사 여신이 가인을 부추겼다.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한에 젖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알키노스는 그를 배려하면서 밖으로 나가 전쟁이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시험하는 경기를 선보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파이아케스 쪽의 젊은이 에우리알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당신도 이런 경기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량을 힘껏 발휘합니다. 그의 시민의 역량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연회를 즐기는 중에 가인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오디세우스는 잠시 경쟁했던 파이아케스 쪽의 젊은이 에우리알로스와 화해하고 나우시카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가인에게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추억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립니다. 이를 본 알키노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들이 오디세우스를 잘 알 수 있고 그의 고향까지 호송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저쪽에서 그대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말이외다. 귀천을 막론하고 일단 태어나면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나 이름을 지어주니까요. 그리고 그대의 나라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도시를 말씀해 주시오. 우리 배들이 그곳을 겨냥해 그대를 거기로 실어다 줄 수 있도록 말이오. 알키노스의 요청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겠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 인물이 눈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들렸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무엇을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하늘의 신들께서 나에게는 너무 많은 고난을 안겨주셨으니 말이요.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내 이름을 알도록, 그리고 내가 무자비한 날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집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그대들의 손님으로 남아있도록 말이요.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그는 트로이를 떠나 동료들과 티코네스족과 전투를 하고 로토파고이족이 주는 로토스의 유혹에서 동료들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랑이 길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키클롭스와 겪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의 문화를 소개할 때 의논하는 회의장도 없고 법규도 없이 동굴에 살면서 서로 참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명을 이루지 못한 형태의 삶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의 섬에 도착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로 들어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돌아온 주인은 오디세우스의 환대 요청에 비웃으며 비정하게 말합니다. 이반 아그네, 나더러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라고 말하다니 너는 어리석거나 멀리서 왔나 보군. 키클롭스들은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도 축복받은 신들도 아랑곳하지 않아.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데 뭐. 내 마음이 명령하지 않느나 내가 제우스의 미움을 피할 양으로 너와 네 전우를 아끼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런 후에 오디세우스의 동료 2명을 바닥에 내리쳐서 죽이고 먹어버립니다. 키클롭스의 행동을 보면 오디세우스의 시대가 다양한 관습이 공존했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법이 있는 정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굴에서 살면서 각자 방식에 따라 먹고 사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문명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호의를 바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키클롭스에게 포도주를 먹입니다. 포도주가 마음에 들었던 키클롭스는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묻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에서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키클롭스, 그대는 내 유명한 이름을 물었던가요? 그대에게 내 이름을 말할 테니 그대는 약속대로 내게 접대 선물을 주시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부르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전우도 모두.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키클롭스가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을 때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눈에 불을 달군 뾰족한 말뚝을 밀어넣어 공격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니 다른 키클롭스들이 동굴 밖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눈을 다친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는 날 죽이려는 자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동료 키클롭스들은 돌아갑니다.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가 자신의 양들이 풀을 먹도록 풀어주기 위해 동굴 문을 열었을 때 양의 배 밑에 매달려 탈출에 성공합니다. 즉시 오디세우스 일행은 배로 돌아와 항해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립니다. 키클롭스, 필멸의 인간들 중에 그대의 눈이 치욕스럽게 먼 것에 대해 묻는 이가 있거든. 그대를 눈멀게 한 것은 이타케의 집에서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라고 말하시오. 이 말을 듣고 폴리페모스는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로써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도 아닌 채 오디세우스가 떠났다면 무사히 고향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 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하는 순간을 만날 겁니다. 각자의 삶의 서사는 편하고 좋은 시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선택이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오디세우스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오디세우스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의 앞에 마련된 시련의 장면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